자, 안녕하세요. JJ 파파입니다. 앵글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앞쪽을 향한 앵글 하나만 계속 뭐 한 8분 10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다 보니까 좀 심심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앵글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할리 데이비슨 펫밥이 이 핸들이 드랙바예요. 좀 핸들이 낮다 보니까, 특히 뭐 다른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약간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낮은 핸들이라 로우 앵글이에요. 밑에서 위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앵글인데, 좀 요 앵글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크죠. 아침에는 되게 춥고요, 또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저처럼 바이크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아침 일찍 어디 라이딩을 가시는 분들은 옷을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하셔서 괜히 뭐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오해받지 않는 상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초회차 점검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초회차 점검에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잭만 꼽아서 체크리스트와 비교를 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뭐 그냥 없는 걸로 뭐 그렇게 체크를 하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제 차는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작업하는 현장을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 점검이 다 끝나고 바이크를 받을 때 점검하신 엔지니어 분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실 건데, 그때 엔지니어 분께 이게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영상으로 담아도 되겠는지 한번 양해를 구해 본 다음에 허락을 해 주시면 그 영상으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는 그런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초회차 점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굴 안 나오게. 아, 네. 유튜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세요? 저요? 네. 왜 얼마 안 됐어요? 초회차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좀 담고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1600 정기 점검하고 이제 8000km 정기 점검을 무료로 이제 1600, 8000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1600 점검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해드리는 목적 자체가, 네, 일단 이 바이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드리기 위한 게 저희가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바이크가 출고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에 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메인터넌스와 함께 같이 특이사항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찾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3종 오일 교체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 3종 오일은 어떤 게 있는 거죠? 3종 오일은 엔진 오일과 그 다음 미션 오일과 프라이머리 오일,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뭐예요? 프라이머리는 이제 고객님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클러치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치가 있는 동력이 전달되는 부분이 프라이머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1단서부터 6단까지 이제 미션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클러치가 있는 곳을 프라이머리라고 저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하고 미션 오일에 들어가는 오일 자체가 두 가지는 똑같은 오일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만 다른 걸로 저희가 먹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메인터넌스가 이제 클러치 윤활 해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네, 한번 제가 이게 소리가 나갖고 네, 삐걱삐걱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많이 무겁게 느끼시는데 클러치가 이제 계속 사용하다 보시면은 이 장력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윤활을 해주면 해줄수록 또 더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벨트 장력, 여기에 있는 벨트 장력 이제 확인해가지고 저희 매뉴얼 값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를 윤활해주면서 동시에 같이 여기 클러치를 더비 커버를 완전 분해해가지고 여기를 뜯어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쪽만 뜯어내면은 저희 클러치 팩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로드 자체의 길이가 충분한 유격이 있게끔 저희가 이걸 다시 재조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항상 1600, 8000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 3시간이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어떤 문제점들을 최대한 고쳐드리려고 엄청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그 신차의 컨디션으로 그쵸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요. 에어클리너도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안에 청소 한번 해드리고요. 필터를 탈착하게 되면은 안에 브리더 볼트가 있어요. 브리더 볼트까지도 전부 다 조임새를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 할리 자체가 이제
그 진동으로 인해서 볼트들이 풀리는 것들이 네네네. 좀 많이 있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게끔 조금씩 이렇게 토크가 조금 풀리는 볼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또 확인해가지고 전부 다 토크도 저희 값에 맞춰서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보통 여기 히팅 실드에 있는 이런 클램프들 있죠. 이런 것들이 네, 엄청 많이 풀려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타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락커 커버 볼트들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여기 누유가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가 무조건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8천마다 정기점검 받으시면은 바이크에 뭐 큰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또 이제 할리의 대표적인 게 또 누유가 항상 있다. 그거는 이제 점검을 네. 제때 안 받아서 그런 케이스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점검이라기보다는요, 그거는 바이크를 어떻게 타시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 다음 얼마나 탔느냐, 바스켓의 수명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경화되는 거죠. 그 경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찢어지고 뭐 그렇죠. 고무 말고 이제 종이 가스켓 같은 거는 금방 뭐 오일도 많이 머금고 이러면 거기서 새는 것들도 많거든요. 누유 없이 오랫동안 잘 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럼요. 좀 팁을 드리자면 뭐 어떤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자동차 같은 거를 타시면서 막 이것저것 튜닝 엄청 많이 하시고 막 엔진 오일도 막 이상한 거 엄청 많이 갖다 넣으시고 자가로 스스로 그리고 막 딱 동네 카센터 가서 정비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아예 모르니까 항상 제때제때 정식 서비스 센터를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 있는 차들이 없어요. 막 10년, 15년 다 이렇게 어머님들은 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8천마다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려요. 1600하고 8000km 점검을 받으신 다음에는 뭐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4000km를 타시고 엔진 오일 만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거기서 4000을 더 타면은 8000을 타시는 거잖아요. 총. 그러면 그때 이제 정기 점검을 받으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정기 점검에는 3종 오일 교환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메인터넌스와 바이크 유지 보수를 저희가 전부 다 해드리니까요. 근데 이제 4000km마다 엔진 오일만 교환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매뉴얼상 얘기하고 있는 거는 8000km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미국같이 좀 도로가 광활하고 항속 주행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곳들은 엔진 오일 수명 자체가 생각보다 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신호 대기도 엄청 많을 뿐더러 브레이크도 많이 잡고 신호 대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자체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일로서의 수명이 100의 수명을 끝까지 다 해내지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70 그 정도까지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4000km에 엔진 오일 만 교체해드리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할리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모든 작업들을 저희는 컴퓨터에 다 전부 다 기록을 해놔요. 이분이 지난번 며칠에 와서 어떠한 작업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여기에 공식 업체에서 받는 이유 자체가 뭐 예를 들자면은 다른 데 가서는 제대로 받지 못할 서비스들을 저희 쪽에서는 완벽하게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증?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 쪽에서 뭐 실수가 있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얼마든지 처리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보증이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RPM은 보통 어느 정도 쓰는 게 좋다고 보세요? RPM 자체는요 뭐 되게 과격하게 뭐 RPM을 끝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유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료를 차단할 때까지 그냥 계속 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할리는 낮은 속도에서 더 멋있는 차량이다. 낮은 속도에서 더 멋있는 차량이지 얘가 이제 고속으로 달리라고 만든 차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스틱을 열어보시면요. 네. 지금 항상 보시면은 그 고객님들이 항상 엔진 오일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저도 유튜브 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엔진 오일 자체가 지금 한 반 칸 정도 찍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일의 점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엔진 오일을 뭐 여기에서 대충 뭐 5분, 10분 이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찍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주행을 한 1시간, 1시간 20분 정도 충분히 주행을 하신 다음에 1시간 20분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찍어 봤을 때
여기 뭐 풀마크를 넘지 않는, 여기 도트브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네네네. 여기서 풀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엔진 오일을 지금 여기 엔진 오일이 찍히면은 네, 그게 정상적인 거고요.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 너무 적어서도 안 되니까 너무 많게 되면은 이쪽 브리더 볼트를 통해 가서 엔진 오일을 다 뿜어요. 네, 얘네들이 바깥으로 토해내고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 밑에도 이렇게 오일기가 많이 젖으실 거예요. 오일량이 많으면은. 그래서 항상 찍어봤을 때 냉간 시에는 반 정도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열간 시에 충분히 열을 받았을 때는 이 풀을 넘지 않도록 네,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가 오너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항상 거기는 고급유를 권장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써 있어요. 네, 고급유를 권장해 드린다고 써 있는데 항상 일반유만 넣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엔진 소음이 이상하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유 넣으시면은 엔진의 노킹, 이제 또 노킹 소리가 많이 심해지면서 실린더 내부나 아니면은 피스톤들이 다 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데미지가 조금씩 입어요. 노킹으로 인해서. 고급유를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고급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며칠 전에도 고객님 보니까 옥탄 부스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미리 투어 가기 전,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투어 가시기 전에 그 경로 자체를 한번 쭉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서 고급유가 있는 그 주유소를 거쳐서 지나가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오늘 바쁘신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이거 앵글이 이렇게 설치해 놓으니까 길게 해 놓으니까 이 녀석이 자꾸 움직이는데, 어쩔 수 없이 요 로우 앵글 밑으로 달아서 로우 앵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가는 바이크가 라이트를 아예 오프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저러면 좀 위험한데 진짜 추월해서 가겠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나서 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장거리 투어를 간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약속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이 잡히잖아요. 예약을 미리 하셔서 기본 점검 좀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주신다고도 하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이제 할린이에게는 꿀팁이 될 수도 있는데, 장거리 투어를 가기 전에 걱정이 되잖아요.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 걸까? 혹은 뭐 엔진 오일 괜찮은 걸까? 뭐 브레이크는 괜찮은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점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잠깐 세울 수 있겠네요. 앵글이 바뀌었죠? 카메라가 떨어질 뻔했어요. 이게 좀 길게 되다 보니까 이 힌지 요 부분이 버티지를 못하고 자꾸 고개를 숙이네요. 참. 네. 앵글이 너무 로우 앵글이라 좀 보기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높여봤는데, 그냥 이렇게 달았을 때 좀 이렇게 너무 거추장스럽게 보여서 보기 좀 안 좋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앵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로우 앵글이 좀 이상하게 보여도 양해 좀 바라면서 그래도 좀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체국 쇼핑차가 그냥 밀고 들어오네요.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처럼 초보이신 분들도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JJ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